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는 순간 누군지 아시겠죠? 네,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꽁병지TV의 김병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병지 선수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네. 우리가 또 의학 건강 채널이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시고, 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시잖아요. 네네. 우리 축구팬들, 국민들에게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 마음껏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강에 진출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다. 진출이 어렵다?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럼 실제로 한 뭐 1무 2패? 1승 2패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렵다는 거는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네 나라가 있잖아요. 우루과이, 네. 그다음에 가나, 포르투갈 이렇게 만나는데 객관적인 전력이 포르투갈, 네. 우루과이, 대한민국, 가나 순이에요. 네. 근데 된다라고 하면 우루과이나 포르투갈 이 두 팀 중에서 한 팀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확률적으로는 그 팀들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대한민국과 가나가 떨어질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네. 말씀드리는데, 근데 축구는 늘 변수가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는 이유들을 잘 찾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16강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30% 정도? 가능성은 30% 정도다? 네. 그리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G조랑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그러면 H조 2위로 올라갈 경우에 브라질이랑 또 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게 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정을 준비할 때 이제 시나리오를 한 번씩 짜보잖아요. 저도. 네, 네. 자, 1차전 우루과이 비기고 네. 2차전 가나전 이기게 되고 네. 포르투갈 마지막인데 포르투갈이 앞에 있는 두 경기 네. 우루과이 가나를 2승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1승 1무 2승이 남아있는 두 팀이 만날 때 포르투갈은 분명히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포르투갈은 올라갔을 때 그 체력 회복이라든지 팀 스쿼드를 이걸 위해서는 주전을 좀 쉽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올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위를 하게 되면 브라질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브라질 줘도 브라질만 독보지 나머지 세 팀은 해볼 만한 팀들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 기회를 오기 때문에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자, 1승 1무하고 포르투갈이 2승하면 다른 팀들은 탈락이 우리는 비기도 올라가고 이기도 올라가는데 포르투갈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포르투갈은 어쨌든 다음을 위한 스텝은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저 커피님이 올라가도 조 1위 아닌 이상 브라질을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네. 2위로 올라가면 브라질 만드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카타르 월드컵뿐만 아니라 항상 이 본선 조 추첨할 때 뭐 죽음의 조 얘기도 나오고 뭐 해설 중계하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감 있게 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좀 죽음의 조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네. 왜냐하면 4년마다 오는 행사인데 축제인데 네. 정말 유명한 팀에 유명한 스타 플레이들과 함께 붙어서 우리 네. 선수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지. 뭐 토고랑 하는 거 뭐 하이라이트 안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이겨도 거의. 네.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네. 16강 올라가면요.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 팀을 만나게 돼요. 굳이 예선 탈락하는 그런 죽음의 조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일본은 네. 뭐 죽음의 조라 그러잖아요. 네. 일본은 그냥 끝난 조예요. 일본이 만약에 거기서 살아남는 생각하면 네. 그게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건데 어쨌든 분위기상 16강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조에 올라가서 16강 올라가면 말씀하시는 그런 팀들을 차례차례 만나게 돼요. 네. 아마도 뭐 브라질이나 독일이나 뭐 잉글랜드나 이런 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왜냐면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잘해서 H조 1위로 갔는데 네. 상대 저쪽에서 뭐 세르비아 네. 나왔다. 네.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아까 네. 말씀드렸던 뭐 브라질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아니니까 이거 언제쯤 이렇게 좀 기대되는 팀이랑 만날까. 근데 만약에 세르비아나 이런 데랑 해서 스위스랑 해서 졌다. 그럼 정말 팀다운 팀은 별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4년 동안 축구 팬들은 정말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개최국인 카타르랑 같은 조가 됐다? 물론 이제 확률은 올라가겠지만
좀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팀들도 좋은 팀들 이겨오게 되고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가 됐든 뭐 아프리카 어느 팀이 됐든 만나서 16강에서 만나서 또 좋은 경기하고 올라가면 어쨌든 좋은 팀은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월드컵 실제로 본선에 그 예전에 98년도 나가보면 뛰는 선수들도 긴장하나요? 그 안에서? 긴장 많이 하죠. 보통 유럽에 가게 되면 그 98년 네덜란드 전체들 경기를 했을 때도 경기장의 거의 모든 좌석들이 오렌지색이었어요. 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에 압도된다라는 거를 딱 느끼세요. 단지 다행이라면 그런 경기를 좀 많이 했던 선수들은 그래 좀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덜한 편인데 네. 국가대표 뭐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또 A매치 경험이 좀 적었던 선수들은 한 5분 10분 정도는 정말 정신 없을 정도로 긴장감과 뭐 압도감과 그런 것들을 느껴요. 네. 예. 그때 실점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때 저는 뭐 실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어쨌든 공을 만지는 시간들이 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 패스가 나한테 올 텐데 그게 언젠가 첫 패스가 오잖아요. 네. 첫 패스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면 좀 자신감이 올라가요. 근데 네. 첫 패스 딱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머리가 노예지고 막 그래. 그럼 실제로 축구 경기장에서 뛰면 다 이게 관중들의 환호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들리는 다 들리죠. 그 선수들이 많은 유혹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네. 프로 선수들 특히 뭐 술, 네. 담배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찾아봤더니 술, 담배를 안 하신다고. 네. 네. 예전부터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도중에 끊으신 건지. 그리고 체중 관리도 아주 엄격하게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뭐 체력 같은 경우도 뭐 가짜 사내에 출연했을 때도 그러셨지만 네. 뭐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대단한 정신력인지 체력인지 이런 것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 술, 담배는 원래 안 하셨던 건가요? 학창 시절 때는 술, 담배 조금 했었어요. 그 호기심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프로 선수 생활 하면서 선수로 이제 가겠다 마음 먹고 나서부터는 제가 안 했었고.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예, 술, 담배는 안 하고 있습니다. 19살 이전엔 했다. 근데 잠깐 동안 호기심 때문에 네.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키우다가 뭐 체력하고 몸무게 나왔는데, 네. 몸무게 저 오늘 아침에 딱 재니까 78.5kg더라고요. 거의 비슷하시네. 네. 77에서 거의. 예, 77, 78, 원래 선수 때 78.5 이런 정도였었는데, 저는 집에 체중계가 아예 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체중부터 달아요. 그러면 오늘 식사,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딱 그 운동 스케줄에 대한 것들을 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도 몸무게를 또 딱 재요. 그럼 그 다음날 오늘 저녁에 어떻게 뭐 물을 마시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체중이 그렇게 중요한 그 종목이라든지 포지션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권투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개체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한 이제 필드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공격수나 수비수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뭐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선수이기 때문에 컨디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체중에 따라서 컨디션이 없다는 게 상당히 많아요. 민첩성이나 뭐 이런 것도 네, 그런 게 있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사람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체중이 갑자기 3kg 빠진다. 네. 또 내지는 뭐 5kg가 갑자기 불었다. 이럴 때는 건강에 적신호가 무조건 와요. 네. 그러니까 뭐 선수이기 때문에 체중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체중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은 꼭 유지를 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그래야만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체중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계신 거, 뭐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근데 일단 식단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운동. 운동하고 식단하고 병행이 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만약에 밸런스가 깨지면 무리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단으로만 하게 되면 몸의 균형감이 깨어져서 킬로그램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좋지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근력의 어떤 그런 것들을 키우지를 못하잖아요. 네. 단백질은 무조건 필요한데 그 건강한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 뭐 움직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함께 하려면 식단하고 체력하고 같이 되어야 된다. 네. 네. 그럼 특별히 뭐 안 드시거나 특별히 많이 드시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건가요? 잘 먹고요. 많이 먹을 때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그 다음날 스케줄을 조절합니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20분 정도 조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단하고 운동하고의 그 조절이 중요한 이유가 마음껏 드세요. 그렇지만 마음껏 드셨을 때는 운동으로서 그 칼로리를 소모를 해주면 네. 훨씬 더 좋은 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안 먹고 운동을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운동을 안 하면서 식사량을 줄여 다이어트 하는 이 자체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허리 수술을 2번을 했었는데 네. 첫 번째는 2009년도 이제 축구하다가 다쳤던 적이 있고요. 축구. 네. 그 다음에 2016년도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후에 또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첫 번째 2009년도 허리 디스크 파열이 돼서 이제 제가 수술했을 때는 그때 나이가 2009년도니까 만 38세 정도 되는 나이에 네. 국가대표에 다시 뽑힌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랬었고 그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2010년도 월드컵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선발전에서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월드컵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딱 모였을 때, 이제 뭐 자신감도 있고, 또 다른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디스크 수술하면서 그 꿈을 뒤로하게 됐었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찾아봤더니, 그래서 다시 국가대표 골키퍼로 뽑히고 나서, 네. 그 경기 중인지 훈련 중에 도중에 다시 나왔다고, 통증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가 아마 그 무렵이었던 걸 거고요. 네. 그런데 그 교통사고는 굉장히 심했나 봅니다. 교통사고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제 차만 다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다리 쪽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교통사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몰랐었는데, 다리에 마비가 점점 심해집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이 골반을 타고 발목, 그 다음에 발가락까지가 마비가 와서 무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사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스크 파열이 일어나서 급하게 그때 이제 수술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거 보면은 감각은 완전히 회복된 거는 아닌 것 같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오른쪽 그 엄지발가락부터 해서 타고 올라와서 약간 오른쪽 이렇게 종아리 지나서 골반까지 이 감각이 아직 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실제로 근데 주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른발을 주로 쓰시나요? 왼발을 주로 쓰시나요? 오른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도 그럼 축구할 때는 좀 감각이 좀 떨어지나요? 아니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불편한 게 많죠. 생활하면 제일 불편한 거는 뭐 어쨌든 제일 많이 하는 게 신발 벗고 신고 걷고가 제일 많잖아요. 네. 엄지발가락, 요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느끼는 게 보통 신발 신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 신잖아요. 발가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근데 발가락에 감각이 없으니까 신발을 안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신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손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불편한 거는 평상시에 저희들 계단 올라갈 때 보면 스텝 간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두 번째 계단까지 밟게 되면 그 다음부터 대충 알잖아요. 근데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불편하다 보니까 약간 밑에서 짚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헛디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바닥이나 발끝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떨어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슬리퍼를 신을 때 슬리퍼가 자꾸 벗겨져요. 그래서 항상 발목 쪽에 오른발은 항상 힘을 주고 이제 신어야 되니까 다른 부위죠. 뭐 종아리라든지 바깥쪽 근육이나 이런 쪽에 이제 과하게 이제 좀 써야 되니까 약간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수술한 이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거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시간이 아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표현이 일단 몸에서 어쨌든 머리에서 제일 먼 곳이 이제 다리다 보니까 그 1mm 1mm 좁히는 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느낌상은 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지나왔는데도 그 감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전에 아마 트위터에서 네. 이렇게 소통하실 때 했던 내용인데 이때가 두 번째 수술이었던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오른쪽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셨고 최근에 제가 그쪽 PD님 통해 듣기로는 최근에 좀 더 뭐 발이 다치거나 이러실 때도 잘 몰랐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었는데 그건 어떤 사연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김동현 그 UFC 선수가 맞다. 예, 네. 한번 만났었는데 네. 형님 와가지고 뭐 한번 그 선수들 있잖아요. 네. 한번 때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때리면 선수들 많이 다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니? 원래 또 싸움 잘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와서 한번 때려보세요 해서 이제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수 출신들하고 이제 그 스파링을 한번 했었는데 저는 몰랐었는데 그 스파링을 하면서 이 발가락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디딤발이 네.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 스텝을 밟다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상태로 삐었는가 봐요. 근데 통증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잖아요. 네. 그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뭐 안에서 들어오는 이 그 피멍하고 등등등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접질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대 쪽에 손상도 많이 갔던 걸로 같고. 근데 감각이 없으니까 다리는 다쳤는데 모르고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붓기가 올라오면서 반대쪽 이쪽이 아프니까 느꼈던 거예요. 네.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축구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담배, 술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에도 실제로 많이 하나요, 외국 선수? 근데 저는 이해를 하는 범주는 담배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네. 근데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저도 뭐 집에 아버님이 담배를 태우셨는데, 네. 그래도 담배를 태우시면 건강하셨거든요. 네. 근데 담배를 안 태우셨으면 더 건강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 하나. 네. 두 번째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담배를 방에 태우셨거든요. 근데 방에 들어가면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를 제가 좀 멀리 했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네. 싫어하셨군요, 담배 냄새. 네, 그래서 담배에 대한 개인적으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좀 멀리 했던 이유도 있기 때문에 뭐 태우신다면 좀 줄이시면 좋겠고 안 태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예전 영상을 보니까 미국 월드컵 때 같은데 경기가 잘 안 풀렸나 봐요. 아마 이해택 감독님으로 생각되는데 표정이 어두운데 밑에서 뭐가 이렇게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벤치에서도 담배를 폈나 봐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도 당연히 담배 폈었고, 그렇죠. 네, 제가 처음 프로 생활을 할 때 그 비행기를 타고 해외 경기를 가면 제일 뒷자리 있잖아요. 네. 거기 흡연석이었었어요. 네. 거기 가면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경기 중에 벤치에서 담배 피는 건 좀.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게 네, 허용이 그랬었죠. 됐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못합니다. 경기장 안에서 그 자체에서도 그렇죠. 못하고요. 네. 네. 각시탈님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드셨던 보양식 어떤 게 있으신지 질문 없습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뭐 꾸준히 먹는다 이런 것보다 각시탈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양식이 뭐냐면 일단 적당한 뭐 음식이고요. 예를 들면 20대 때는 비타민 네. 주로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30, 40대 왔을 때도 필요한 뭐 마그네슘이나 운동에 필요한 것들 많이 먹었는데 그건 어쨌든 보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네. 그다음 면역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끔씩 저는 이제 그 홍삼 네. 홍삼 쪽을 꾸준히 좀 했었고 요즘은 뭐 집밥 내지는 집사람이 챙겨주는 뭐 비타민류 이런 것들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보양식은 아니니까 이게. 네. 근데 실제로 경기 전에는 뭐 탄수화물이나 그 단백질이나 어떤 거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경기 끝나고 뭐 먹고 선수들 사이에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되어 있죠. 예를 들면 경기 전날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건 잘 먹지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된장찌개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해야 되고 네. 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그렇죠. 네. 경기 마치고 나면 탈수생이 나기 때문에 뭐 일단 음료 이제 물을 좀 먹으면서 이제 바나나 정도를 먼저 좀 이렇게 먹어주게 되고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빠져나갔던 단백질이나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육류 섭취를 이제 그때 하루 이틀 정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경기를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육류를 줄이고 탄수화물 좀 먹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자체가 경기를 하게 되면 많이 빠지는 친구들은 4kg까지도 빠져요. 한 경기 통해서. 저도 뭐 2kg 정도 빠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2kg에 대한 것들을 단백질 내지는 뭐 바나나나 과일로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채워놓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몸 관리 비법. 뭐 남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아까 그 체중 관리 뭐 이런. 예, 일단 체중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네. 왜 배만 나와 님은 아마 배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 맥주를 하신다든지 탄수화물을 과하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배만 빼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이 루틴만 지키시면 아마 2달 안에 배가 쏙 돌아가실 겁니다. 자, 하루 칼로리 2000칼로리 이상 드시지 마시고요. 물론 부족할 때는 과일 섭취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하루에 4kg 정도를 조깅을 하시면 2달 뒤에 아마도 엄청난 건강한 체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2달 동안 하셨는데 아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운동을 게을리했다든지 음식을 좀 잘 지키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통해서 뭐 건강에 대해서 또 내지는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기 관리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할 때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축구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생활축구 저변 확대와 이제 그 이자축구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맡고 있는데 골대는 그녀들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요즘 저변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축구 통해서 요즘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약들을 하고 계신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축구 현장에서 많은 응원과 커뮤니티 활동을 부탁드리면 저도 열심히 응원하는 김병재가 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골때리는 그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과 또 뽕병지 TV를 통해서 우리 축구에 대한 저변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축구, 풋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또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사 조절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 잘 하시고 정말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언제든지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제 비욘디와 함께 뭐 콜라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몸이 불편하시면 빨리 그런 부분들이 또 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과 함께 우리 선수들이 더욱 선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